아마 철도 정책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철도 정책은 그 과거에 철도가 워낙에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뭐 적자나 비효율 치가 많이 됐던 거고 이 원인이 아마 독점이다. 그래서 독점을 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가는 게 민영화 정책의 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아마 이제 이 국가 기관 교통망으로서의 여객과 물류를 책임지는 철도인데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한테 보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 두 분야가 아마 철도 정책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야가 서로 이제 효율성과 공공성을 같이 보완적인 관계고 공공성 중심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아까 보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죠.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 국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반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민영화는 폐기가 된 거고 뒤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걸 갔죠. 민영화는 포기한 대신에 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상시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 정도 수준에서 나온 게 SR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SR이 2016년에 12월에 그 개통을 하고 나서 실제 그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는 영업 부분의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철도로 이제 공급 좌석 신규 개통을 노선을 개통하거나 아니면 공급 좌석을 늘리거나 하면 매출도 증가되고 이용료도 증가가 되는데 방금 여기 그 그림 위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 2015년 큰 정책이 개통된 이후에 하고 2017년에 있어서의 SR 개통 이후에 보면은 비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경쟁적인 요소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KTX하고 SR하고 경쟁 구간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운영 분담률도 KTX가 7, SR이 3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경쟁 구간 15%라는 얘기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가격보다는 사람들이 이 가까운 접근성의 중심 요소로 많이 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SR이 오더라도 사실은 경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런 걸로 보는 거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SR이 되면서 효과로 많이 지적하시는 게 아마 SR이 되면서 요금이 싸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아마 SR 면허 발급할 때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10% 인하를 정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이 경쟁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가 이제 또 과거에 없던 문제가 이제 이원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동일 노선에 운행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열차 배치가 달라져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열차 배치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통합했다면은 아마 하루에 한 3만 석 정도에 더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비효율성이 새롭게 등장한 거죠 이게. 만약에 통합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이 한 3천억 됩니다 이런.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코레일은 한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는 이런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영업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SR이 나오더라도 쉽게 신규 노선 개통의 정도의 승객 일부가 증가하는 정도 효과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경쟁 효과로는 보기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또 가격 경쟁이 이루어졌냐? 가격 경쟁은 정책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SR이 10% 요금을 싸게 하면서 강남과 강북에 또는 이제 경부선과 호남선 간에 있어서의 이 지역 간의 역차별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원화가 되면서 오히려 공급 자석이라든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연간 3천억 정도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비효율성이 오히려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무부자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이쪽 편에서는 아마 코레일이 그동안에 적자라고 비판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여러 노력 끝에 사실 흑자로 전환이 돼 있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흑자를 냈었는데 SR 개통 이후에 강남북 강남 쪽, 수서 쪽 이쪽 수요가 서울역으로 와서 타던 수요가 강남보다 수서로 몰려갔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적자 쪽으로 날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총량의 수익에서 사실은 SR하고 코레일이 분점에 먹었다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통합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돈입니다. 그 매출액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 있어서 보면 오히려
그 SR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를 하지만 운영만 담당하기 때문에 코레일처럼 이게 사회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코레일 쪽이 더 강화가 되는데 코레일 약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이렇다면 나중에 적자 노선이나 벽지 서비스는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럼 공공성 약화로 가는 거고 결국은 또 이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세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또 재무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본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다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SR이나 이 코레일이나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회사를 하나가 해도 될 걸 두 개로 쪼개놨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인력이나 비용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한 번 해도 될 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비용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R하고 이 코레일 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효과로 재무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차 운행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빠르게 하면서 공급을 늘려서 연간 3천억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R과 코레일 통합한다면 양기간에 있어서의 중복 비용들을 회수한다면 연간 한 260억 정도의 이익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SR을 출자회사를 만들면서 지금 그 투자자들한테 5.6%의 봉이로서 가감하게 그 매우 높은 이자를 해줬는데 이 비용이 2020년 실제 8년 뒤에 실행하게 된다면 한 550억 정도의 지불을 해야 됩니다. 코레일이.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면 더 손실 비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좀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SR뿐만 아니라 강북에서 가는 이런 KTX 같은 경우도 요금 10% 이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연간 한 1,200 정도인데 통합으로 나타나는 재무적 이익이 오히려 10% 이하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 분야는 아마 이제 건설 운영, 그 다음에 신호, 그 다음에 차량,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는 시스템이 돼야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철도는. 근데 어느 한 곳이 유기적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즉시 대응도 못하는 뿐더러 사실은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사고가 위험할 증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 동일 노선에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일본 같은 경우는 동일 노선에 복수의 운행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일본이 91년에 사고 난 이후에는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운영사만 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운영자가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쪽은 또 SR은 운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레일이 이제 여러 가지 유지 보수나 전체를 다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 직원들 간에 운전자 간에 또 운영사 간에 정보가 즉시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이 매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첨가에는 상시적으로 이 안전성에 대한 위험은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7년에 한 3건 정도 사고가 났는데 대체로 이런 요인 때문에 아마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세 가지 측면, 영업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 안전 측면 이 측면을 본다면 SR이 나와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냐. 정부가 했던 것은 아마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겠다 했는데 사실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가격이죠 사실은. 이 가격은 10%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해서 나타날 효과일 뿐이지 경쟁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자세 안전적 서비스, 코레일이 적자를 보면서 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뭐 몇 년을 버틸 수 있겠죠. 결국 정부가 돈을 또 투여해야 되는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 부채 상환이나 공사의 적자에서 이것은 영원한 문제다.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굳이 SR을 해서 경쟁 도입을 해서 나타난 효과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